많은 사람들이 최신형 메르세데스 벤츠를 두려워합니다. 첨단 기술의 터보차저, 직분사 엔진, 하이브리드, 대형 스크린 등 때문이죠. 하지만 두려움의 진짜 이유는 보증 기간이 끝나면 아무도 그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벤츠와 G클래스, 고전 모델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구성 높은 디젤 엔진 덕분에 수십만 마일을 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최고의 메르세데스 벤츠 5대입니다. 이 차들은 꼭 소유하고 싶으실 거예요. 보증이 없어도 문제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은 지루한 차를 타기엔 너무 짧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첫 번째로 고려할 만한 올드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차와 특히 디젤 엔진을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984년부터 1997년까지 생산된 U124 세대입니다. 특히 디젤 엔진은 전설적입니다. 약간의 정비만 해주면 50만, 70만 마일 도 거뜬히 달릴 수 있습니다. 주철 엔진, 단순함, 그리고 전자장치 덕분이죠. 이런 오래된 차량들은 고장날 정의 부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OM603, OM606 같은 디젤 엔진 덕분에 그런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당연하죠.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브랜드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고 맡긴 전설적인 모델들이 바로 이런 차들이죠. 실제로 제 이웃 중 한 명도 이런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차는 수십만 킬로를 달렸고 오일 누유도 있지만 여전히 잘 달립니다. 오래된 차량은 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당연히 도로에서 오래 달릴수록 소금이나 염분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실제로 차체가 부식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잘 관리된 차량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매 전 철저한 사전 점검, 프리퍼체스 인스펙션과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 차체 손상, 재도작 여부를 확인하고 부싱, 볼 조인트도 점검하세요. 서스펜션 부품들이 사실상 유일한 약점입니다. 솔직히 자동차가 20만, 30만, 40만 마일을 달리면 고무 부품이 마르고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시운전하면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나면 서스펜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진은 거의 고장나지 않을 만큼 튼튼합니다. 오래된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찾고 있고 대형 스크린과 터보사 기통 엔진, 이 들어간 신형 차량에 관심 없다면 U124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W124는 3리터 직렬 6기통 디젤 엔진 12밸브, 그리고 물론 터보 버전에서는 100kW와 330Nm 이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이 차량은 보쉬 기계식 또는 초기 보쉬 ERE 분사 시스템과 5단 수동 혹은 4단 자동 변속기의 단순한 구성이었습니다. 정말 보석 같은 차량이었죠. 자, 이제 이 차량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었고 주행거리가 많고 불량 연료 사용 시 인젝션 펌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헤드 가스켓 손상뿐 아니라 냉각 시스템 관리 소홀, 클러치, 듀얼 매스 플라이 휠, 수동 변속기 떨림, 차체 녹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체 녹이나 부싱, 볼 조인트 등은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정비 이력이 좋은 차량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전설적인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예전처럼 만들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생산된 W201 시리즈, 특히 190 모델입니다. 저는 4기통 엔진의 190A를 좋아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건 190D입니다. 컴팩트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잘 만들어진 차로 문도 금고처럼 단단했습니다. 제 첫 경험은 몇 년 전 토요타 딜러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신형 토요타를 주로 다뤘는데 중고 190A가 들어오자 정말 놀랐습니다. 네, 그 차량은 중고차 트레이드인이나 경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이 얼마나 튼튼하고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지 놀랐으며 단순하지만 견고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차는 현대 차량들과는 비교할 수 없게 제작됐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의 가장 전설적인 디젤 엔진 중 일부에 합류하고 싶다면 OM601과 OM602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와 디젤 엔진, 알잖아요? 지금까지 거의 모든 디젤 엔진을 없애버린 게 참 아쉽습니다. 규제 당국과 규정들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이 옛 차량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많습니다. 실제로 1900D가 이런 점을 충족해줍니다. 자, 스타우트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멋진 외관과 신뢰성, 단순한 엔진, 관리가 쉽고 전자장비가 없거나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화 시스템 정도만 있죠. 만약 디젤이라면 사실상 점화 시스템도 없죠. 압축 착화 방식이니까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량이 매우 가벼워서 진입로에서 들어 올리기도 쉽고 고치기도 쉽고
심지어 직접 수리하는 DIYer인 여러분도 정비하기가 쉽습니다. 복잡한 진단 장비가 전혀 필요 없으니까요. 온보드 디agnostics. 이 시스템은 1993년경 도입됐습니다. 이 차량은 그 이전 모델이라 온보드 디agnostics. 이 같은 복잡한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런 오래된 차량은 직접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비가 더 좋고 수명도 길어질 겁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일부 메르세데스 벤츠 오너들은 크고 고급스러운 차량을 선호하지만 이 차량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삼각별 엠블럼은 같지만 S클래스처럼 크고 무겁지 않고 실제로는 더 작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토요타 캠리나 혼다 어코드와 비슷하지만 여전히 메르세데스 벤츠입니다. 또 당시에는 지금 같은 안전 기능이 없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나 ABS 시스템, 후방 카메라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된 중고 메르세데스 벤츠를 열정적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벤츠 1900D에는 여러 엔진 옵션이 있었고 그중 OM 601 2리터 직렬 4기통 디젤 엔진이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튼튼하고 견고해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602 엔진은 2점 5리터 직렬 5기통 디젤과 터보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60만 마일 이넘도록 잘 버티는 것으로 유명했죠. 정말 강인했습니다. 연식에 따라 4단 또는 5단 수동 변속기 혹은 4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차량과 기계는 고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늘면 인젝션 펌프가 마모될 수 있고 수리나 재생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듭니다. 글로우 플러그는 모든 디젤 엔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전자장치와 웨더실도 다시 노후화되고 부싱과 볼 조인트, 녹도 이런 차량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FUR 시운전을 해보세요. 차가 똑바로 가는지, 도로에서 소음이나 덜컹거림이 있는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구매 전 점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오래된 차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E클래스가 있는데 이 차는 좀 더 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으며 조금 더 최신 모델입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메르세데스 벤츠 W210과 W212 E클래스는 다시 한번 10년 동안 생산되었고 실제로 2016년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 차가 여전히 현대적인 기술이 조금 들어가 있고 스타일과 외관도 많이 현대적이며 실제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대형 스크린이나 수많은 에어백 그리고 고장나기 쉬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죠. 이 차량들의 매력 중 하나는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V6 엔진이죠. 요즘은 많은 제조사들이 메르세데스도 포함해서 V6 옵션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든요. 메르세데스도 사실상 V6를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이제 대부분 4기통 터보 엔진만 생산합니다. 최근 직렬 6기통 터보도 나오지만 예전 자연흡기 V6 엔진은 과거의 유물이 됐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신뢰성 높은 M112와 M113 엔진을 대거 탑재했고 나중엔 제가 좋아하는 디젤 엔진도 추가됐습니다. 경제성과 추월 토크가 필요하다면 OM646 엔진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 엔진은 디젤 특유의 조용한 아이들링을 제공합니다. 이 엔진들은 포드 파워 스트로크보다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성능, 신뢰성, 정비 용이성도 뛰어납니다. 이 차의 매력은 E클래스처럼 느껴진다는 점, 즉 메르세데스 벤츠의 중심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하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지금은 다양한 기능들이 더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장점은 분명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점은 초기 모델 중 일부는 녹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델은 피하고 잘 관리된 차량을 선택하세요. 전자장치, 맞아요. 창문 조절기나 선루프 같은 부분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넘기면 됩니다. 관리 잘 된 적당한 주행거리 모델을 찾으면 매일 최고의 럭셔리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스크린과 모듈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수십만 킬로미터를 신뢰성 있게 편안하게 탈 수 있습니다. 구형 E클래스 210 모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1리터의 M112 V6 가솔린 엔진은 벤츠가 만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솔린 엔진 중 하나로 평가받았습니다. M113은 V8 가솔린 엔진이며 4.3리터 와 5리터가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견고했죠. 저도 5리터 8 탔었는데 정말 고장이 없었습니다. 변속기는 오지트로닉 722.6 자동 변속기로 이후 차량들과 비교하면 꽤 단순했습니다. 상당히 견고했고 전반적으로 매우 잘 작동했으며 고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 차량들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모닉 밸런서, 분리 문제, 윈도우 레귤레이터, 블로어 모터, 센서, 오일 센서 등 전기적 문제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 벤츠에서 크랭크 센서 문제를 겪었는데 흔한 일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녹슬거나 서스펜션 마모도 생깁니다. 밸브 커버와 실에서 오일이 조금 새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관리해 오일 소모를 줄이세요. 다음 모델도 매우 매력적인 시기 차량입니다. 사실상 이 모델은 메르세데스가 만든 마지막 위대한 C클래스 차량 중 하나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W205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2016년쯤부터 출시됐죠. 단점은 새로 개정된 터보차저사 기통 엔진이 탑재된 점입니다. 물론 이 차량들이 최악은 아니고 저희도 차량을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세대, 즉 W204 C클래스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든 차량 중에서 가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차량이 단순한 제품이고 단순한 플랫폼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엔트리 라인업 중에서도 낮은 등급에 속하죠. E 클래스나 복잡한 기술이 많은 S 클래스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에어라이드 서스펜션 시스템은 조절기, 에어백, 공압 라인 등에서 고장이나 누수가 발생할 수 있고 다양한 복잡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차량들은 정말 내구성이 뛰어나고 V6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디젤 엔진도 선택할 수 있죠. 정말 훌륭합니다. 모두가 W204 C클래스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멀리서 그릴을 보면 정면에서 보면 거의 E클래스와 혼동할 정도입니다. E클래스는 정말 전설적인 차량이죠. 204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는 진정한 보석 같은 차량이었습니다. OM 646 2.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고 구조도 단순하며 내구성도 뛰어났습니다. V6 가솔린 모델도 존재하지만 솔직히 초기 M272 밸런스 샤프트 문제는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모델은 조금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잘 관리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트랜스미션, 오지트로닉과 자동 변속기는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형 모델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식 스티어링 락도 그중 하나입니다. 일부 초기 모델의 엘렉트로닉 스티어링 락 고장, 2003년 이전 모델의 밸런스 샤프트 체인 문제, V6 엔진 M272 문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 타이밍 체인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그게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변속기에서 변속이 지연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면 관리가 소홀한 변속기를 갖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오일은 플러싱 말고 배출 후 교환하세요. 다섯 번째는 구형 G클래스입니다. 모두가 G클래스를 좋아하죠. 신형 모델들은 트윈 터보 V8 엔진이 들어가 있어서 매우 비쌀 수 있고 연료 소모도 많으며 유지비도 상당히 부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모델들 중에는 정말 전설적인 차량들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G클래스는 요란한 장식이나 화려한 기능, 큰 팬더 플레어, 6X6 등이 없었지만 전설적이고 신뢰받는 차량으로 최고의 엔진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저도 예전 ML500에서 그 엔진을 썼어요. 이 엔진은 5리터 V8로 내구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M113 V8 엔진은 거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갑니다. 변속기도 튼튼하고 엔진도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들은 내구성으로 전설적이죠. 물론 차량들이 오래되긴 했지만 잘 관리된 차량을 찾는다면 결국에는 정말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이 차량들은 성능과 내구성이 뛰어나 오래갑니다. G바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초기 비용과 큰 지출을 피하고 싶다면 신형보다 구형 모델이 좋습니다. 공정하고 기본적인 패키지와 모든 주행의 아름다움을 단순한 오프로드 차량에 담고 싶다면 G500이나 어떤 G클래스든 정말 확실한 선택입니다. 구형 G클래스는 전설적이었죠. 아름다운 M113 V8 엔진이 들어가 있었고 자연흡기 방식의 직분사도 터보차저도 없었습니다. 그 엔진은 무리하지 않은 단순한 V8으로 출력은 높지 않지만 부드럽고 토크가 좋았어요. 변속기는 오지트로닉 722.6 자동 변속기였고 대부분의 초기 G500 모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꽤 단순했고 약간만 정비하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일한 문제는 일부 구형 모델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결함, 경우에 따라서는 트랜스퍼 케이스, 액추에이터, 그리고 경우에 따라 하부와 바닥 패널의 녹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만약 소형 터보차저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구동계 때문에 신형 차량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대형 스크린도 원하지 않고 이런 차량들이 걱정된다면 이 차량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보증 기간에는 괜찮지만 끝나면 문제가 생기고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도 이 차량들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전설적이고 신뢰할 만한 메르세데스 벤츠 중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고급 차량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렉서스를 시도해보세요. 25만 마일을 넘길 수 있는 유일한 BMW는 어떠신가요? 이것들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곧 여러분 모두를 다시 뵙길 바랍니다. 여러분 편하게 지내세요. 곧 다시 이야기합시다. 안녕히 계세요.